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왕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생기부 가이드 2편, 생기부 가이드 2편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생기부의 목적이라든지 처리 요령에서 자동 봉진 누가 쓴다, 과세특, 그리고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누가 작성을 해주신다라는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서 동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이제 인적사항, 그리고 학적사항,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출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장 첫 장에 요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 정보 해가지고 이름, 성별,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학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혹시나 전학을 간다, 아니면은 전편입을 왔다, 이게 전학을 왔다라는 내용들이 적히게 되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는 여기 내용에 졸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3번의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다음은 제일 중요한 출결사항입니다. 별표를 쳐놓고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석 일수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마련을 해 놔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 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개근이라는, 개근이라고 여기 특기사항란에 적히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야 되는 요 아이, 미인정, 미인정. 요거는 정말 꼭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편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출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학생의 성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서, 상급학교 진학할 때도 쓰이지만 나중에 취업할 때에도,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군인, 경찰, 소방의 꿈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출결 상황이 들어간다라는 내용들, 고등학교 생기부가 직업을 취업을 할 때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법령을 한번 찾아볼게요. 법령을 찾아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진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190일 중에서 64일 이제 3분의 1선이거든요. 64일 이상 결석을 하게 된다든지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승급에 대해서 진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학년을 올라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요 지각인데요. 지각은 학교장이 정해둔 등교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간 안에 등교를 하지 않게 되면 지각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8시 10분까지 등교입니다. 그리고 1교시의 시간은 1교시는 8시 30분에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은 언제죠? 네, 여기 나와 있는 8시 10분이죠. 그래서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하지 못하면 교실 안에 들어와서 체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지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학교장이 정해둔 시간 안에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각이 된다. 두 번째는요, 조퇴예요. 조퇴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해둔, 자 이제 계속 나오죠. 학교장이 정해둔 1편에서도 그렇고 2편에서도 그렇고 학교장이 정해둔 등교 시각에서 하교 시각까지, 네, 등교 시각 아까 말씀드렸던 8시 10분부터 하교 시간은 저희 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6시 10분이거든요. 요 사이에 하교를 하는 경우를 조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결과, 이제 그 해당하는 그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뭐 이렇게 해서 7교시까지 보통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그 고등학교에 있는 수업의 일부, 수업 시간에 일부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 시간에 일부 혹은 전부를 불참한 경우, 그리고 결과가 또 체크가 되는 거는요, 여기다 별표 쳐놓을게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들 있죠.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선은 정리를 잘 해서 학생들이 요와 같이 지각, 조퇴, 결과에 체크가 되지 않도록 본인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빠진 거, 그 해당 교시에 예를 들면 3교시에 수업을 빠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도 결과로 체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결석이나 기타 사유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폭 관련된 거 당연히 안 적히는 게 너무너무 좋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결석 같은 경우에는 학칙에 의거해서 출석한 날짜에 학교를 나와야 되는 날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지진,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지금 상황이죠. 법정 감염병과 같은 일로 인해서 계속 나오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중점학교, 거점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선수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선수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학교, 시도, 교육청에서 국가대표 혹은 대회 훈련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인정 출석이 됩니다. 인정 출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관련 법령에 생기부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건 교회 학습 신청이라고 해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외부 체험활동, 개인 체험활동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요. 외부에
외부의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개인이 신청을 해서 학교에 승인을 받으면 그것 또한 인정 출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 학생 선수 관련돼서 올해 이제 생기부 기재 요령에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이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작년 2019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3분의 1선 이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이제 4일 이내 이렇게 3분의 1선이 아까 말씀드렸죠. 19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일 이내로 해서 출석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좀 축소됐어요. 축소돼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계속 나오죠. 학교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일까지 출석 인정이 가능하다. 요 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해요. 교육과정 이수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간과 횟수를 지정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요 내용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0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뺀 날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일이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화, 수, 목, 금 하면 5일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장기간으로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요거는 4주를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쓰기 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돼요.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친척을 방문하다든지 가족과 동반해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고적지 답사, 향토 여행을 참가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참가를 하는 것을 자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방법은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학교의 홈페이지 혹은 담임 선생님께 가면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서 결제를 올려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 결제를 올리시고요. 올리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학교장이 허락을 받고 교회 학습 체험을 실시를 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네,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출석 인정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 체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이 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담임 선생님께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담임 선생님께서 교회 학습 신청서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저 교회 학습 신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냥 떠나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미인정 결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경조사 관련돼서 이제 결혼이라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출석으로 인정되는 인정 범위 내가 이게 일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입양 그리고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미인정 결석을 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질병 결석,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 결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면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 혹은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역시나 미인정 결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진단서 그리고 소견서, 의견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꼭 몸이 아파서 결석을 하게 된다면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피해야 되는 미인정 결석이 드디어 나왔네요. 미인정 결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를 안 나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학폭 때문에 출석 정지를 당했다. 그리고 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해서 이제 출석 정지를 당하거나 범법 행위를 해가지고선 결석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가장 위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겠지만 이제 요거죠. 태만, 가출, 출석 거부, 고의적으로 결석을 한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기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결석하게 된 경우, 요 두 가지 내용인데요. 미인정은 피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급학교의 성실도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고등학교 생기부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미인정 결석은 꼭 피해갈 수 있도록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다음은요, 학생들이 또 피해야 할 내용인데, 지각, 조퇴, 결과입니다. 지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이 정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조퇴 같은 경우에는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 중간에 이제 하교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1교시, 2교시, 3교시, 예를 들면 3교시 때 일부를 빠지거나 전체를 빠지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지각, 조퇴, 결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짜에 여기 나와 있는 같은 날짜에 1회 이상 1회 이상이더라도 하나만 처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아침에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땡땡이를 쳐가지고 4교시를 땡땡이를 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집을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학생이죠. 아침에 지각하고 땡땡이 쳐가지고 4교시 수업 안 듣고 집에 그냥 가게 된 학생. 이렇게 되면은 지각 하나, 조퇴 하나, 결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모두 다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한 개 이상이지만 어떻게 처리를 한다? 하나만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학생들 정말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수업을 모두 다 잘 들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상, 개근상이 되겠습니다. 개근상 1년 동안 1회 결석 또는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에 상장을 주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출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혹은 지각,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가 없게끔 하는 게 상급학교 진학 혹은 나중에 추후에 취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 관련돼 있는 생기부 기재 요령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대로 미인정으로 출석에 출결에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인정을 없게 해라.
그리고 아까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교회 학습, 교회 체험 학습 신청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사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보통 학교마다 20일 정도의 교회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잘 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결과 관련돼서는 이제 미인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질병 아프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프면은 담임 선생님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들,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편을 예고해 드리면 이제 두 번째 편은 끝났고요. 다음 편은 교내 수상 경력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자격증 인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 관련돼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4편에서는 진로 희망, 요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3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다. 창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활동. 봉사 활동에는 봉사활동 실적도 들어가죠. 그래서 봉진 이렇게 해가지고 창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교과학습 발달 및 교과학습 발달 사항, 그리고 독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편이 정말 제일 중요한 편이에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해서 요거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렇게 해서 과세특이 있고요. 하나 더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공통이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들어가게 되는 독서 현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학교에서 어떤 수상 내역을 넣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자격증 및 인증 취득 현황과 관련돼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